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선 알껍질을 깨고 나오라고 일갈했습니다. 대법원장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법률방송 어제 단독 보도와 관련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기를 든 판결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이 여야 의원 수십 명을 대거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1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가 어미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줄탁동시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인 대검 간부들과 재경지검 지검장들을 앞에 두고 검찰도 병아리처럼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한 겁니다. 추 장관 취임식 현장을 유재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색 정장을 입고 취임식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장관이 없는 80일 동안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한 김호수 차관과 법무부 직원들의 감사를 전하는 말로 취임사를 시작하며 박수를 유도하는 등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있게 법무부를 잘 이끌어주신 김호수 차관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취임사 본론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를 언급하며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을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업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어미닭과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해 동시에 알을 쫀다는 뜻의 사자성어 줄탁동시를 언급하며 검찰도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가족입니다. 검찰과 검사들을 병아리에 비유한 대목은 사전에 배포한 취임사엔 없던 표현입니다. 검찰 조직 논리를 앞세운 그동안의 관행을 지적하며 검사 개개인이 검찰개혁에 동참하라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노정현 대검 공판 송무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일선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면전에 두고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겠다는 포용적인 입장도 밝히며 역시 취임사 원문에 없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즉석에서 하며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어디서나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안팎에선 취임사 내내 때로는 단호한 표정으로 때로는 웃음으로 좌중을 휘어잡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취임식에서부터 추진력과 강단, 포용력을 두루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례에 따라 추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대법원장의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정론관에 다녀왔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기존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고 사법행정 총괄 권한을 갖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되 11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은 국회에서 비법관으로 4명은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4명을 임명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영향이 미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사법행정위에 법관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부여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법원 관련된 개혁 논의는 아직 입법적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원이 좀 더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은 아울러 전국법원장 회의와 전국법관 대표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등 폐지하는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비하여 법원개혁은 뒷전에 밀려있었던 감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사법농단의 원인이 되었던 대법원장의 제왕적 관료적 사법행정권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서 언제든지 사법농단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고 대법원장 무력화 또는 현직 법관이 아닌 인사들이 사법행정위 위원으로 들어가 사법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선진국에선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일반 시민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민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또는 각 직능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법행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사법행정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전유물이 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권력의 통로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막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뒤 법률방송 취재진을 따로 만난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이고도 제도적인 법원개혁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돼서 법관 탄핵이라든지 특별재판부법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제도적 개혁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이제 슬슬 법관 성과가 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제 법원개혁도 입법을 좀 해서
20대 국회 회기가 몇 달 남지 않았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데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냐는 질문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사위 열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 21대 국회로 넘어갈 때까지 한 달 반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고요.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 전문위원들의 법률안 검토를 거쳐 가능한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의 말인데 20대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실제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검찰이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이 수사 결과를 8개월 만에 발표했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이번에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어제인 2일이죠. 사실상 새해 첫날인데요.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소속 23명을 이제 국회법상 회의 방해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어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네. 또한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을 했던 이제 여권 측 의원들도 기소를 했는데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4명은 공동 폭행 등의 혐의로 역시 이제 불구속 정식 재판에 넘겼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혐의는 받았지만 좀 혐의의 정도가 좀 약하다라고 해서 약식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청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이제 고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의 직권 남용과 관련된 그런 혐의와 관련돼서는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번 논란에서 이 법적 쟁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제일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국회법 위반이 실제로 성립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이 성립되게 되면 이제 향후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격정지, 공직선거법상 이제 자격정지형이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거에 나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회의 방해죄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회의 방해죄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제 자격정지가 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만약에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요. 또는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형량은 조금 달라요. 이게 여당 의원들은 지금 국회 회의를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회의를 오히려 하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해서 이제 공동폭행, 폭처법 이런 것들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자격정지 형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 이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제 검찰의 판단과 함께 좀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단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게 지금 전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국회법이 개정되고 이제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이 국회 회의 방해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이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실제 유죄 판결 선고를 받게 될지, 나아가서 그 형량이 과연 자격정지에 처해질 정도로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지 그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 검찰 기소로 여야 모두 좀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전해지는데요. 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 탈락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다툴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훈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판단해 행정소송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A씨는 2017년 10월 선친이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일제에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독립운동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신청을 국가보훈처에 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하지만 A씨의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후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에서 서기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독립운동자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지만 1심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운을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재량권을 갖고 하는 통치행위로 간주해 서운합 절차인 국가보훈처 추천 절차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 이론에 따른 판례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대통령의 서운이 아닌 국가보훈처의 추천 거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훈처의 추천 여부 자체가 훈장을 수여할지를 결정하진 않지만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천 거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공적심사위원회나 보훈처가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도 신청한 사람이 이를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영전 수여 이전에 이뤄지는 심사가 공정한지 사법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위법한 심사가 이뤄질 경우 이를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훈처 심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법원이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본안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 아버지가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 서기로 근무한 사실을 이유로 추천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인 1948년 월북해 북한 정권에서 노동상 등을 지냈지만 후에 김일성에 숙청당한 약상 김원봉의 서운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는데 법원의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기를 든다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